채세포 분열부터 보면 일단 채세포 분열은 여기 단원에서 주가 아니야? 왜 주가 아니냐면 우리 유전을 배우고 싶은 건데 채세포 분열의 결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보통 생장, 그다음 상처 회복, 재생, 그 다음에 걔 뭐야? 무성생식에서의 분열 정도거든. 그러니까 세균은 채세포 분열, 단세포 생물이라서 채세포 분열이 뭐 생식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생장과 재생은 유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 커야 돼서 세포 분열하는 거랑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세포 분열하는 거는 유전, 내가 자식을 낳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세포 분열은 그냥 분열 과정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되 감수 분열이 중요하다. 그리고 감수 분열과 채세포 분열 과정이 있지. 간기 땐, 전기 땐, 중기 땐 뭐가 일어나 막 이런 내용들은 그 중학교 때 다뤘던 내용이라서 고등학교 때는 주된 내용으로 다뤄지진 않아요. 그래서 간기 때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간기 때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분열을 준비하고 그 다음 DNA가 복제되고 하는 과정인데 이때는 굳이 조금 알아두자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즉 우리는 이때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때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 뭘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염색 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색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복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실 상태에서 복제가 되는 거야. 핵막이 사라져서 이제 이런 모양이 됐어. 이런 모양. 전기. 그럼 전기 때 뭐가 되냐면 첫 번째가 응축, 두 번째가 방추사가 나와요. 라고만 외워놔도 일단 충분합니다. 뭐 핵막과 이미 사라지고 뭐가 되고 뭐 이렇게 길게 주저리주저리 외우지 말고 응축 뭔 말이야? 염색사가 염색체가 된다는 얘기고요. 방추사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서 붙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봤을 때 얘 핵상을 나타내보면 얘는 상동염색체 있고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2N은 6이겠네. 상동염색체 같이 있고 염색체 총 6개니까. 그럼 얘는 이때 모습을 그리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중간 거 하나, 둘, 작은 거 하나, 둘 해서 얘도 2N은 6이겠네. 그치? 2N은 6이겠네. 근데 이때는 실제로는 이렇게 염색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편의상 개수를 세기 위해서 그냥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 때는요, 그냥 가운데 배열해요. 가운데 배열해요. 가운데 배열. 그래서 이때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까지만 중기의 특징을 알아두면 되고요. 후기 때는 요것만 밑줄 써주면 돼.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러면 말기 때 두 개의 핵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핵상을 나타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2N은 6. 얘도 2N은 6인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핵상이 맨 처음 모세포와 딸세포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즉 이거를 조금 맞물려서 보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염색체 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염색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근데 우리 염색 분체의 개수를 세면 뭘 할 수 있다고? 염색 분체 수가 염색 분체 수가 DNA 상대량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DNA 상대량은 맨 처음 몇이었어? 6이었다가 분체가 6개니까 그래서 염색 분체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분체 수가 12개가 됐다가 마지막 분열하고 나니까 각각 분체 수가 6개, 6개가 됐죠? 즉 염색체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데 DNA 상대량은 2배가 됐다가 다시 절반이 되더라 라는 과정을 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분체수. 그치? 까지만 알아두면은 뭐 여기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포질 분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만 나눠서 보면 돼요. 동물일 경우에는 세포질 함입이라 그래서 요렇게 양쪽에서 눌러서 얘가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진다. 그 다음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판 형성, 가운데 판이 만들어져서, 왜냐하면 얘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감수 분열로 가면 체세포 분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유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그 유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근데 체세포 분열을 한 이유는 감수 분열이나 체세포 분열이랑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면 감기 때 복제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전기 때 우리 뭐 일어난다 그랬냐면 응축되고, 즉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고 방추사가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방추사. 근데 감수분열 1분열에서는 얘만의 특징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여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상동 염색체끼리 요렇게 쌍을 이뤄서 달라붙어요. 우리 이걸 보고 이가 염색체라 불러.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중앙의 배열 똑같아. 그러니까 체세포에 똑같아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아까랑 다르지. 체세포 분할 때는 뭐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랬어?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감수 1분할 때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나뉘어져서 보면 얘는 2N은 6이었는데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서 말기 때는 하나 상동 염색체 없잖아. N은 3, N은 3인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감수 2분열은요 뭐랑 똑같냐면 체세포 분열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문제 풀어주고 하면서 이게 좀 느낀 건데, 너희가 뭐가 좀 돼야 되냐면 잠깐 줄여놔볼게. 시간이 되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너네가 세포 분열 그 과정을 그려봐야 되는데 전중 후말 그 각각의 과정을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포 분열 자체가 우리를 그 중간중간 과정을 다 막 알고 외우라가 아니거든. 그럼 너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차피 결국에 이 세포 분열 때문에 뒤에 비분리를 하거든. 그러면은 너희가 편의상 연습을 해보면 돼. 처음에 2에는 4 인 모세포. 나중에 사람 갖다가 해야 되는데 걔는 2에는 46이거든. 너무 많잖아. 46개짜리 갖다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근데 2에는 4에서 체세포 분열 연습은 안 해도 돼. 근데 뭐 연습을 해야 되냐면 생식세포 분열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어떤 세포라고 한번 해보자. 그 얘가 복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큰 게 양팔 벌린 거 2개. 요건 좀 따라 그려봐봐. 어디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보통은 요 그림이라서 그래. 그 다음에 얘가 뭘 할 거냐면 감수 1분할을 할 거야. 이게 총 염색체가 4개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2쌍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이걸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로 돼야 돼 나중에.
근데 뭐가 좀 연습이 좀 돼야 되냐면 문제 풀어주다 보니까 그래 이걸 좀 설명을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못해서. 예를 들어 지금 얘가 왼쪽에는 라지 A가 있고 오른쪽에 큰 거에 스몰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거에는 라지 B가 있고 여기 스몰 B가 있죠 지금. 그럼 우리 방금 했는데 감수 1분열에서는 뭐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랬어? 상동염색체.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그린 거는 1분 위에서 밑으로 갈 때는 복제된 거야. 그치? 그 다음 감수 1분열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얘네 둘이 상동염색체니까 얘네 둘, 라지 A, 스몰 A가 각각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 들어가야 돼. 즉 여기에는 큰 거 하나가 오고 여기에는 작은 거 하나가 와야 돼요. 맞아, 여기까지 뭔 분열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당연히 알아야 돼. 몰라도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생명과학 원에서는 니네 중3 때 했던 거잖아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중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런 거 안 물어봐. 그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오투 펴시면 나와요. 그런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도 당연히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오겠다. 그럼 우리는 이 모양을 보고 1분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포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면 봐봐, 이게 유전자까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잖아. 그 얘는 DNA 상대량이 1, 1, 1, 1이었어요. 요렇게 쓰는 게 편하면 요렇게 해도 되고요. 왜냐면 문제에서 숫자로 물어보니까. 혹은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야 라고 한 다음에 개수를 너희가 세도 되고. 그 다음 복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순서대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이렇게 2배 있겠죠? 복제됐으니까. 그럼 얘는 DNA 상대량이 각각 2, 2, 2, 2 있겠네. 그치? 이해 안 갔어? 이쪽에도 라지 A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다음 1분열이 중요한 거야.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라지 A가 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스몰 A도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얘는 복제된 거니까 왼쪽 오른쪽 둘 다 라지 A. 반면에 그럼 오른쪽에 온 커다란 염색체에서는 스몰 A랑 스몰 A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반대로 여기에 왼쪽에 라지 B가 왔어. 그럼 오른쪽에는 뭐가 온 거야? 스몰 B가 온 거야. 근데 꼭 이거야? 아니야. 라지 A랑 스몰 B가 와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1분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야. 라지 A, 스몰 A,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 관계잖아 얘네가. A, 라지 A나 혹은 스몰 A 둘 중 하나가 왼쪽에, 그럼 나머지 하나는 오른쪽에. 라지 B, 스몰 B 둘 중에 하나는 왼쪽에, 둘 중 하나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숫자로 나타내면 얘는 일단 여기 알파벳으로 표시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보통 그냥 A랑 B랑 있고 얘가 복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스몰 A랑 스몰 B가 있고 복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라고 쓸 수도 있고요. 숫자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면 돼?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순서니까 얘는 2, 0, 2, 0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에는 0, 2, 0, 2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열이 끝나면 여기 세포에는 한쪽만 그려볼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한 가닥짜리의 염색 분체 하나로 되어 있는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는 그대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냥 분체 분리니까. 얘는 라지 A, 그다음 여기에는 라지 B, 여기에는 스몰 A, 여기에는 스몰 B가 있겠지. 그럼 얘가 분리돼서 가니까 얘는 라지 A랑 그냥 라지 B를 갖고 있는 거고 10, 10을 갖고 있는 거야. 얘는 스몰 A랑 스몰 B 있으니까 0, 1, 0, 1 갖고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중요한 거는요, 여기. 얘는 지금 2분열이잖아? 그럼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 1분열이 끝난 요 시점에서는요, 홀수가 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 얘네들은 복제되어 있는 상태, 즉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어떻게 되든 비분리가 일어나도 여기는 홀수가 올 수가 없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홀수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사랑의 유전에서 유전병에서 배울 때 결실이 있어. 그럼 있을 수 있어. 결실. 얘가 양팔 벌리고 있는 하나 잘려 있으면 그럴 수 있죠. 뭐 1분열 하는데 결실이 나왔어. 그럼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막 결실, 중복 뭐 이런 것까지 다 꼬여가지고 비분리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서 경우에서 너무 많아서 어렵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못해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아.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서 해보자면 뭐가 있냐면 하나만 더 그려볼게. 얘가 똑같아. 여기서 똑같은 세포에 얘랑. 근데 1분열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2배 있었다라고 칠게. 저랑 똑같은 모양으로 필기할 때는 저랑 똑같이 그리면 돼. 그러면 왼쪽에 꼭 라지 A가 와야 돼? 아니야. 왼쪽에 스몰 A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작은 거에 꼭 스몰 B가 와야 돼? 아니요. 라지 B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라지 A랑 스몰 A는 갈려야 돼. 여기서 영원히 같이 갈 수 없어. 라지 B랑 스몰 B도 갈려야 돼. 영원히 같이 갈 수 없어. 1분열에서. 그래서 한쪽에는 A 둘 중 하나, B 둘 중 하나가 와야 되고, 그럼 이 반대편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지. 여긴 뭐겠어? 라지 A랑 스몰 B가 오겠지? 맞아? 까지만 해두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어떤 거 그릴 거냐면 얘가 이렇게 있다 봅시다. 이번에 성염색체 하나. 예를 들어서 얘가 라지 A, 스몰 A, 얘는 라지 B, Y라고 한번 해보자. 애초에 얘가 뭐가 되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1, 1, 1, 0이 돼요. 이 남자는 라지 B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스몰 B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지금. 얘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냥 항상. 왜냐면 너희들은 얘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Y일 수도 있고 스몰 A, 스몰 A, 스몰 B, Y일 수도 있고 몰라.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가 항상 이거를 그려봐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기서 어떤 거 하나를 보고 거꾸로 올라가서 아예 얘였겠다. 나 여기에는 지금 이 모양이지 않을까? 그래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봐보면 얘는 복제가 됐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라지 A랑 라지 A랑 여기에는 스몰 A랑 스몰 A랑 여기에는 라지 B랑 라지 B랑 이 Y는 그냥 Y지. 그럼 얘는 뭐야? 라지 A, 스몰 A, 라지 B 굳이 표현하자면 라지 B, Y가
2개 있다라고 쓰면 되고 유전자 DNA 상대량은 2, 2, 2,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얘가 1분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1분열이 일어나면 여기에는 큰 거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니까 A랑 A 둘 중 하나는 왼쪽에 와야 돼. 그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큰 거 하나. 그럼 왼쪽에 라지 A가 왔다라고 하면 오른쪽에는 무조건 스몰 A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B. B는 얘가 지금 X형 색채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누구랑? 얘랑 얘가 상동형 색채예요. 그러면은 여기 B랑 Y는 또 하나씩 분리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얘랑 이렇게 갖다 치자. 그럼 얘는 뭐야? 스몰 B 올 수 있어? 없잖아. 애초에 얘가 스몰 B를 안 가졌잖아. 라지 B, 라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라지 A랑 라지 B가 2배 있으니까 2, 0, 2, 0 이렇게 되겠지? 까진 상관없어. 근데 얘가 이상한 거야. 스몰 A랑 Y가 2배 있으니까 0, 2, 0, 0이 돼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 뭐가 문제냐면 얘가 여자라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을 수가. 항상 2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 최소. 얘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잖아. 얘는 남자인 거야. 그리고 남자인데 Y를 가진 성형색체. 생식세포. 그래서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그럼 Y를 가지고 있다. 절대 안 돼. 하나만 더.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게 너네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를 이런 식의 그림을 계속 그려봐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그림을 그냥 동그라미만 그리고 동그라미만 그려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 안에 개수를 찾을 수 있게끔. 염색체 막대기까지는 그리지 않더라도 되게끔. 근데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경우에서 요걸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거라고 해보죠. 라지 A, 라지 A, 반대편도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B, 라지 B인 여자라고 한번 해보죠. 1분열 끝나면 어떻게 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여기도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립 유전자를 무조건 2가지를 가져. 즉 얘처럼 한 가지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 얘 뭐야? 얘 남자야. 그리고 Y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염색체는 얘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야. 저거를 집에서 심심할 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데 지울게. 그리고 방금 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아마 생식세포 분열 어려운 문제랑 비분리가 풀립니다. 비분리 풀기가 빡세가지고. 유전자 다양성인데 요 위에는 밑줄만 치면 돼요. 뭐냐면 염색체 수 유지.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생식세포 분열을 해야 23개씩 줘서 자손의 염색체 수가 유지가 된다. 유전자 다양성 증가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성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좀 나왔었냐면은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형제 자매 관계에서 DNA가 100% 일치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거의 0. 너희들의 동생이나 뭐 위에 형이나 언니나 누나나 뭐 이렇게 있으면 생각해 뭐 안 닮았거든. 왜 다를까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한다. 그래서 여기 밑줄치에 생식세포 분열에서 상등연습체 무작위 배열 이렇게 나오는데, 생식세포 분열에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 첫 번째가 감수 1분열 중기의 무작위 배열이거나, 혹은 얘를 같은 표현이야. 같은 말이야. 감수 1분열 후기의 무작위 분리.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요 내용인데, 얘가 아빠한테는 라지를 받았고 라지 B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스몰 A랑 스몰 B를 받았습니다. 그럼 분리될 때 왼쪽에 라지 A, 라지 B의 정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남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스몰 A, 스몰 B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꼭 이렇게 분리될 필요가 없어. 왜? 얘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그러면은 왼쪽으로 라지 A, 스몰 B가 가고 오른쪽으로 스몰 A, 라지 B가 가지.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A와 B에 대한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 A, 라지 B도 나오고 스몰 A, 스몰 B도 만들어지고 라지 A, 스몰 B도 만들어지고 스몰 A, 라지 B도 만들어지잖아. 총 4가지 만들어지지. 그치? 여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몇 개야? 46개야.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사람의 2의 23제곱 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져. 내가 상동 염색체가 몇 쌍 가지고 있냐가 여기 제곱수가 되는 거야. 어떤 거야? 여기 만약에 어떤 강아지 걔는 좀 많은데 어떤 생물의 염색체가 10쌍이래. 걔는 2의 10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감수 1분열 중기 혹은 후기의 분리와 배열이 무작위로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 어떤 정자랑 어떤 난자랑 만나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정관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고 교차나 연관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문제 풀려가면 좀 어려울 테니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람의 유전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30분이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